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코오롱이라는 기업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 해당 기업 사실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오늘 이 영상을, 이 종목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바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익 실현 부담, 그러니까 피로감으로 인해서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정의 근본적인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조정을 받아줘야 시장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맞는지가 체크가 되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항상 상승만 하는 것들은 반드시 부담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는 주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조정을 받고 나가지고 반등이 확인이 된다면, 이 불안 요인,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라는 얘기겠지라는 식으로 주가 반등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따른 이런 부담 요인들, 차익 실현들은 건전한 조정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도 좀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동안 상승한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차익 실현 수급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시장 트렌드는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저평가 종목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은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상승했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완전히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이 코오롱이라는 종목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회가 좀 발생될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종목들 추가를 해서 언제 추가를 했는지 손절가 잡아드리고, 상승하게 되면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해당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입력하는 영상들을 다 촬영을 해놓은 그런 페이지예요.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페이지 확인이 가능하신데,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잘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을 보시면 제가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는 시장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올라가겠구나,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종목들을 추가해 놓는 거지, 제가 이 주가를 올려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자,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이렇게 262%까지 상승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도 나와주기도 하는 거죠. 상승률, 한중NCS도 ESS가 주목받으니까 111%가 상승했고, 에코프로도 이치전지가 다시금 ESS 덕분에 주목을 받으면서 104%. 저는 이런 포인트들을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시장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한전기술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가지고 하락하는 상승 기록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다 투명하게 저희는 공개를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맞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따른 포인트들만 딱딱 짚어드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단순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이게 도움이 좀 되신다고 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우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구독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설이 좀 길었죠. 자, 오랜만에 종목들 추가합니다. 코오롱. 자, 오늘 일단은 11월 6일이에요. 자, 오늘 종가가 48,500원입니다. 거래량이 크진 않았는데, 이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릴 거고, 손절가를 체크를 하면, 터치를 하면은 손절로 기록을 할 겁니다. 손절가를 터치를 하지 않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상승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률, 1800%가량 누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온전히 따라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이 페이지에서 이 채널 관심정보 포트폴리오, 여기 이거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이거를 클릭만 하시는 거로 이 페이지가 들어오니까 다른 거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으세요. 참고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우리 장중에 종목들 안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해당 링크 클릭해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하면 되니까, 상승하는 종목들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종목들, 어떤 시황들,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 전부 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전부 다 공유 드리겠으니까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설문조사 참여 간단하게 해주시고 공부방 입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설문조사 참여 그리고 링크 클릭. 자, 어떤 식으로 종목들 안내를 드리냐면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PIE 같은 경우 오늘 8.3% 정도 상승했죠. 종목이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11월 3일에 나간 종목인데 11월 3일 이때 당시에 8,800원이다. 이때 8,800원에서 이때 고점까지만 하더라도 9,640원까지 한 8%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매물대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더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었던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12월 14일이었었죠. 75,300원일 때 이후에 단기적으로 10만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34% 정도 단기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공부방에 오시면 이런 정보들, 시장 요약들까지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코오롱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코오롱에 대한 모멘텀들,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은 비즈니스 서머리 한번 보시죠. 자, 건설 부분의 수주 호조 신사업이 확장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8월 29일 비즈니스 서머리가 동기화가 됐죠. 자, 보시면 최초의 나일론 섬유 생산 기업으로 설립이 됐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설립을 하고 지주사 형태로 전환이 됐다. 코오롱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종속회사 계열사들이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오롱 브랜드의 상표권이라든가 라이센스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지주회사의 고유 산업을 영위를 하면서 브랜드 사용료 이러는 걸로 매출이 발생이 된다. 이건 보통 이제 지분법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지분법이라는 거는 이 코오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의 지분을 뭐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계열사에 투자한 퍼센테이지, 지분의 상승률만큼 이 지분이 올랐다. 그러면은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별도로 이 회사들이 코오롱이라는 상표권을 사용을 하면서 상표권을 이렇게 주게 되잖아요. 그럼 자산가치 상승, 여기에 따른 상표권, 이익 이런 걸로 해서 이 코오롱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주사 형태로 진행을 하는 산업이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하위 계열사들의 가치 상승이 이 기업의 실적 상승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기업의 가치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통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높아요. 배당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연말 배당이죠.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 실적이 잘 나오고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한 해의 배당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 배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배당을 받기 위한 안정적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자금이 높은 연기금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코오롱에서 2% 배당을 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난다고 해도 0%잖아요. 제가 포트폴리오 매매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던 게 이거예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거. 이게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안정적으로 배당에서 2% 배당이 나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2%를 손실을 봐도 된다. 그러면은 100억을 투자했을 때 2% 배당을 나오고 1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손실률이 0이 되면은 우리가 기대 수익률, 이게 손실이 안 나게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 이 기회로 인해서 초과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0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게, 자 보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7%가 났어요. 근데 이 종목이 내가 마이너스 7%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이전 종목에서 플러스 55%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7%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 55%가 나도 손실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들로 인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만약에 33%가 우리가 수익이 났어요. 그럼 33%로 손실이 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이 포트폴리오의 주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코오롱의 배당 수익률 한번 볼게요. 배당 수익률이 3%, 3.9% 정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3.9%가 나왔을 때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을 때 당기순이익이 1,500억 원의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비록 1분기, 2분기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모멘텀이 중요하죠. 모멘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 기업의 가치가 향후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코오롱 모빌리티,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글로벌이 있죠. 자,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3,000원대에서 2만원대, 이 코오롱 자회사로 100% 전환이 되게 된다는 소식들 덕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기보다는 저는 유통비율이 6.6%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력들의 움직임들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좀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가 있다면 로봇 쪽이지 않을까. 로봇 제조 쪽으로 지금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로봇 제조 쪽으로 두산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LG라든가 전부 다 범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로봇 제조 쪽으로 신사업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제조 쪽으로 발표를 하기 이전에 로봇 산업을 영위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100% 자회사로 진행을 하고 로봇 제조로서의 신산업을 넓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코오롱 모빌리티가 로봇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약간 두산과 같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산도 과거에는 실적이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던 상태에서 계열사들의 지분들을, 당시에 두산 중공업이었고 적자폭이 심해서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었죠. 지금은 에너빌리티로 전환이 되면서 이름이 사명이 변경이 되면서 원전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수소는 이제 퓨얼셀도 있고, 퓨얼셀도 지금 상승세예요. 가스터빈이라든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코오롱이 두산의 그런 과정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모빌리티가 있잖아요. 로봇 쪽으로 AI는 물론 아니게 되겠지만 이 로봇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 라는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모빌리티의 과거에는 70%였지만 100% 자회사 전환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코오롱 모빌리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기대감으로 과거에도 두산은 이렇게 실적이 적자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런 자회사들의 성장세들, 이런 것들 기대감을 가지면서 두산이 이렇게 상승폭을 키웠었던 그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코오롱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다가 이 코오롱이라는 종목을 추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항상 우리가 손실이 날 종목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우리 리스크를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직전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14%가량 상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을 마이너스 10%가량만 봐도 플러스 4%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 기대 수익률은 이 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 그 이후에 저항 구간은 10% 이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짧게 손실을 잡아야 되는 구간들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한 42,000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한 20% 정도 구간이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솔루션이랑 유사한 수준으로 42,000원 부근으로 잡게 되고, 우리가 6만 원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되면 23%가량이 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영상 업로드를 한 다음에 링크는 여기다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우리 공부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코오롱 제2의 두산이 돼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페이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해당 페이지에서 이 포트폴리오 여기 클릭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종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게 뭐 진짜로 하고 있는지 이 링크 다 클릭하시면 확인이 되시거든요.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공부방에서도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 장중에 이런 정보들 공부를 목적으로 이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만 한 번씩 해주시고, 여기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어떤 단기 원하시는지 장기 원하시는지 설문조사만 체크하신 다음에 이 해당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종목으로
지금 촬영해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황급히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